하반기에 이제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최대 승부처로 말씀하신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ESS가 부상을 했습니다. 진짜 제2의 배터리 붐, ESS에서 터졌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ESS가 그만큼의 이제 배터리 붐을 이끌 정도의 주역이 맞을까요? 올해 글로벌 그 시장에서 EV 대 ESS 배터리 비율이 1대1이에요. 거의. 510기가와트 정도가 돼요. 네, 양쪽이 네. 다. 그 ESS 시장이 그만큼 벌써 커졌어요. 네. 근데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북미 시장이 살아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북미에 엄청난 투자를 그렇죠, 해왔기 때문에. 근데 북미 시장에 지금 어때요? ESS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서 ESS 비중이 더 커져요. EV 배터리보다. 북미 시장은 105대 101로 ESS 비중이 더 커집니다. 네. 근데 그 ESS를 갖다 누가 공급하냐?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 노란 선이 저 녹색 선을 넘어가면은 50%를 넘어가는 거예요. ESS가. 그러니까 26년 올해, 27년에는 북미 시장에서 전부 ESS 배터리 비중이 EV 배터리 비중을 훨씬 능가를 해요. 근데 그 ESS를 누가 생산을 해요? 북미에서. 저희가요? 3사. 다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우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작년까지는 전부 다 중국산이었었어요. 네. 테슬라가 중국의 BYD라는 CATL 배터리 싼 거 그냥 가져다가 메가팩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ESS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차 파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이쪽에서 냈었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중국산 못 들여오니까.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관세 맞고, 네. 그 다음에 AMPC 수령 못하고 하는 거 빼면은 차라리 우리나라 거 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계속 발주를 내고 있는 거고요. 네. 첫 번째, 북미 시장이 올해 내년부터 굉장히 커지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올해 우리나라에 제1차 재생에너지 계획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매년 10기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반드시 그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재생에너지 계획에 가면. 그럼 10기가와트 아워 정도면 여기에 ESS가 반드시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ESS가 대부분 어느 정도 붙냐? 1년에 그러면은 이 ESS의 신규 수요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대략 한 20기가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내 배터리의 이 공장들은 풀로 돌려도 이거 다 못 맞춰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커집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AI 데이터 센터들 짓죠. 네. SK 하이닉스, 그게 삼성전자. 크죠. 이것만 해도 18기가와트 아워. 그러니까 이게 북미하고 우리나라만 원래 계획대로 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캐파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동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가동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올해 내년까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기회가 이제 ESS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은 또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있고 또 따지고 보면은 아까 이제 윤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가치니까 네네. 이미 검증된 또 미국 시장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우리 ESS니까 유럽 시장에서 또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유럽 시장에서 이제 수주를 하나씩 받고 있죠. LG에너지솔루션 예. 폴란드 구형 전력공사한테서 받아가지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 라인 일부를 갖다가 바꿨어요. ESS, LFP ESS로 라인으로 바꿔가지고 예. 유럽에서도 이제 대응을 갖다가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유럽의 어떤 ESS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규모 자체가 사실은 미국이랑 거의 비슷한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이게 그 태양광 재생에너지가 엄청나게 그 유럽에서도 많이 설치가 됐잖아요. 네. 근데 재생에너지만 설치를 했지 여기에 ESS를 붙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착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ESS가 없으면 재생에너지는 반쪽짜리 역할밖에는 못해요. 온전한 어떤 발전소 역할을 못한다는 저장을 얘기죠. 못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녁되면 발전을 못하잖아요. 근데 ESS가 없으면 이게 절반밖에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ESS를 설치하게 됐다는 붐이 유럽 연합 내에서 이제 불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결국 유럽 연합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중국,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유럽 연합이 이제 법으로 강제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갖다 30% 이상 넘기지 않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법들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네. 한국의 그 배터리들이 그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ESS 배터리도
유럽연합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다가 늘려가는데 하나의 중요한 어떤 기자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EVA나 또는 ESS나 이제 거의 대등해졌다. 네네네. 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포인트 중요하고 그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HBM을 팔아서 반도체가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잘 되는 이유는 물론 뭐 메모리 가격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HBM이 일단 고부가 가치인 것만은 더 분명하잖아요. 네네. 비싸니까 가격이. 마찬가지로 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ESS로부터 우리가 이 배터리 3사가 얻어내는 이 마진과 수익성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쏠쏠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쏠쏠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쇼티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게 그 시스템 통합을 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다 뭐 전력 변환 장치라든지 컨테이너 박스 외함이라든지 이걸 다 해가지고 납품하는 가격을 보게 되면은 1kWh에 $200 미만이었어요. 킬로와트아워에. 근데 얼마 전에 LG 솔루션이 DT 에너지랑 계약을 했잖아요. 네. 이게 2.4기가와트인데 6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걸 역산을 해보면 킬로와트아워에 $266를 받았어요. 네. 그거 엄청 비싸게 받은 거죠. 원래는 한 $200만 받아도 충분한데 $266에 받았단 말입니다. 엄청난 이득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이게 미국의 그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ESS 발전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네. 이거 ESS를 빨리 이걸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중국 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사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원가 경쟁력을 놓고 보면 왜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이냐면은 지금 거의 1kWh당 셀을 만들면 한 $30 AMPC를 주고요. 모듈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한 $15 정도 줍니다. 그러면 1kWh당 $45를 갖다 AMPC로 수령을 해요. 근데 1kWh당 원가가 얼마냐면은 대충 $95거든요. 그러니까 $100라고 치고 $100를 생산하게 되면 $45를 받는 거예요. 네. 이야.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이 거의 30% 후반대가 되는 겁니다. 예. AMPC를 갖다가 수령하는 것까지 합치면. 네. 거기다가 지금 프리미엄을 갖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쪽에서 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올해 2분기에는 왜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낮았어?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막 EV 라인을 ESS로 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초기에 감가상각비에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일당락 돼가지고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북미 지역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ESS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자릿수가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K배터리가 그럼 지금 ESS 비중국 프리미엄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비중국 프리미엄의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다라고 봐야 될까요? 언제까지가 아니라 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계속해서.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갖다가 안보 전략 자산으로 딱 규정을 했어요. 네. 미국 의회에서는 몇 년 전에 했고요. 행정부도 최근에 이제 그런 조짐을 나타내고 네. 이게 안보 자산이라는 이유는 뭐예요? 중국 거를 절대로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그 군부대에서는 네. 중국 배터리 다 퇴출 움직임 벌어지고 있는 건 아시죠? 다 빼고 있어요. 기존에 네. 설치되어 있던 거. 그러니까 중국산이 못 들어가죠. 그러면은 결국은 한국산, 일본산 아니면은 자체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걸 쓸 수밖에 없는데 네. 테슬라 자체만으로는 역량이 안 되니까 캐파가 안 되니까 네. 결국은 우리나라 걸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쇼티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쇼티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네. 우리가 반도체 디램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면 알죠. 예. 얼마 전에는 뭐 그야말로 진짜 완전히 나락을 가는 듯한 네. 저가였는데 금값이 됐어요. 요즘은 금값이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뭐 배터리 이 경쟁이 이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는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만약에 쇼티지 상황이 된다 그러면 가격이라는 거는 그다음에 한국산 프리미엄이라는 건 어디까지 갈지 사실은 누구도 그건 장담을 못 하는 거죠. 예.